이렇게 몽고DB는 네, 설치 후에 프로그램 네, 이렇게 계속 들어가셔서 그 몽고DB가 설치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계속 찾아서 들어가서 빈까지 가면요. 그래서 쳐보면 네, cd 여기서 몽고D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몽고D 치면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호스트 MySQL은 포트가 3306이었는데 몽고DB는 포트가 27017이에요. 기본 포트가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기본 포트가 27017이거나 3306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트 이거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해커가 쉽게 이 포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도 조차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이 기본 포트를 실무에서는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덴티케이션이 비밀번호랑 쓸 거냐인데 제가 지금 비밀번호 세팅을 해놨는데 혹시나 비밀번호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 딱 해보면 네, 되네요.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비밀번호 없이 했는데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있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몽고DB 잠시 종료하고 몽고D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 us 이렇게 치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잠시만 이거 다시 접속해 볼게요. 이렇게 비밀번호 필요하게 설정 몽고DB를 실행했으면 네, 아무것도 안 뜨죠. 비밀번호를 안 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unauthorized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았다, 승인되지 않은 접속이다 이렇게 뜨면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상 비밀번호 치시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비밀번호를 등록해 두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유저네임은 루트로 했고 제 강좌 비밀번호는 다 node.js book이에요. node.js book node.js 체크해서 node.js book으로 해놨고요. 이거는 어드민으로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커넥트. MySQL은 그렇게 그룹이 스키마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일 큰 단위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밑에 막 이제 테이블들이 있고 테이블들 안에는 로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몽고DB에는 가장 큰 단위가 이거 가장 큰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는 똑같고요. DB 가장 큰 단위가 DB고 그 안에 이렇게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MySQL에 컬렉션이 있다면 몽고DB에는 이렇게 MySQL에는 테이블이 있다면 몽고DB에는 컬렉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node.js에다가 제가 MySQL처럼 커멘츠랑 유저스 컬렉션을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MySQL에는 로우가 있었다면 몽고DB에는 다큐먼츠들이 있죠. 몽고DB의 특징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충 JSON 형식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키, 값 형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이 오브젝트 아이디거든요. MySQL에서는 아이디가 아까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면 몽고DB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를 해서 이렇게 랜덤한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 문자열은 거의 겹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유한 셈이죠. 그래서 몽고DB는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거를 대신 쓴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료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자료형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지만 뭐 undefined 이런 거 안 쓴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의 또 특징이 자바스크립트이다 보니까 여기 그 이런 자료들 있죠. 커멘트 안에 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커멘트, 그 다음에 여기 뭐 한번 그냥 예시를 써서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어서 네, 진짜 자바스크립트 객체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활용한 DB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몽고DB는 관계가 없어요. 그 MySQL은 테이블 간에 제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막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 막 이런 거 엄청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몽고DB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없고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여기 커멘트 보시면 원래 커멘트 여기 커멘터 자리에 그 사용자의 아이디 들어가죠. 여기 잘 보시면 네, 저는 보통 그 몽고DB 할 때 아이디를 끝에 세 자리로 구분하거든요. 922 여기 제로가 922죠. 922 그래서 예, 여기 커멘터도 922 뭐 이렇게 그 MySQL처럼 똑같이 막 아이디 넣어줘서 예, 합치는 그런 관계형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커멘터 그 아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제로라는 객체에다가 네 이렇게 그 원래는 이렇게 커멘트가 그 컬렉션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저스 안에다가 이렇게 배열로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나중에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될 거냐에 따라서 예, 이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아마 설명 들어도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보통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해요. 이 커멘트 이 데이터가 만약에 무한하게 늘어난다면 예, 무수히 늘어난다면 저는 이렇게 유저스랑 커멘트로 나눠서 이렇게 커멘터의 오브젝트 키, 오브젝트 아이디 이렇게 그 MySQL처럼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쓰고요. 만약에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그 여기 아까 있던 코멘트가 무수히 늘어나지 않고 딱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하나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없냐로 이렇게 관계형처럼 할지 아니면 그냥 자바스크립트처럼 이렇게 객체로 넣을지 예,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굳이 관계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 그러니까 not only SQL, NoSQL이라고 불리고요. NoSQL이죠. 그래서 이거 관계를 둘지 아니면 관계를 안 둘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다가 지금 그 MySQL은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 막 컬럼들 막 만들어줬죠. 여기 name, age, married, created at 이런 거에서 name은 뭐 문자열, age는 숫자, married는 불리언 막 이런 거 만들어줬었는데 몽고DB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그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다큐먼트들도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XYZ는 뭐 1, 2, 3 하고 여기 밑에 여기다가는 뭐 ABC는 4, 5, 6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다큐먼트들이 다 같은 모양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NoSQL, 몽고DB는 그래서 언제 쓰냐면 막 자유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막 요즘 막 빅데이터다 뭐다 해서 막 데이터 수집하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막 수집하다 보면은 만약 인터넷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그 패션 관련된 페이지를 3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페이지를 5번 들어갔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사람은 패션은 1번. 근데 컴퓨터를 안 들어가고 뉴스를 10번. 네. 막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컬럼 MySQL로 따지면 컬럼 그거를 미리 정의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 도대체 그 사람이 뭘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수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이 없는 몽고DB 같은 NoSQL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드에서 몽고DB를 연동해서 쓸 때도 시퀄라이즈에서 모델 그거 만들듯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이게 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일단 막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프로그램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뉴스도 들어오더니 다음번에는 뭐 고양이 페이지 5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새 페이지 3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웹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야 막 이런 컬럼들 막 새로 생기고 이러지 웹 개발에서는 웬만하면 다 그 MySQL 이런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혹시나 몽고DB를 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통은 다 이렇게 컬럼들 다 정해두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자유로우면 그러니까 자유가 좋기는 한데 자유로운 그런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그 잘못된 코드를 만들 확률이 높아져요. 자바스크립트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그 실력 차가 엄청나거든요. 그 자유도를 엄청 잘 활용한 사람은 고수가 되는 거고 자유롭다고 해서 막 개판으로 코드 짜는 사람은 초보가 되는 거고 이게 자유도의 그런 함정이에요. 자유로운 게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고DB도 자바스크립트고 막 NoSQL이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한하는 게 자유도를 제한하되 대신 좀 프로그래밍의 견고함, 안정성을 높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MySQL로 치면 시퀄라이즈, 몽고DB에는 몽구스라고 엄청 많이 써요. 아마 그 인터넷 이런 거 뭐 블로그 같은 데나 뭐 사이트 같은 거 막 강좌 사이트 하면 몽고DB 하면 꼭 몽구스 쓰는 거 보시게 되실 텐데 그게 그 몽고DB의 자유도를 좀 제한하지만 안정성과 그런 편의성 같은 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ySQL로 따지면 시퀄라이즈인 셈이고 몽구스 같은 거를 ODM이라 그래요. 시퀄라이즈는 ORM이었거든요. 그 오브젝트랑 릴레이션 그거를 매핑해줘서 ORM이거든요. 시퀄라이즈가. 근데 그 몽고스는 오브젝트랑 다큐멘트를 매핑해줘서 ODM이에요. 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그 몽고DB ODM인 몽고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